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AI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그게 병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3번째는 병원 말고 지역사회 있잖아요. 우리 집 근처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좀 쉽게 요약을 해봤는데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여러분들 디지털 헬스케어와 AI가 실현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거는 하드웨어인데 디바이스예요. 하드웨어.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를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걸 작동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인 앱이 깔려 있어야 되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앱만 가지고 실현되는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간호사든지 사회복지사든지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앱과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해진 겁니다. 먼저 하드웨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가면은 당뇨 환자 많이 보시죠? 당뇨 환자는 뭐냐면 우리 몸에 피에 설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에 설탕물이 피에 돌아다니니까 온몸에 있는 균이 다 들러붙겠죠. 식이요법이나 약을 잘 먹지 않으면 다리부터 눈 모든 장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티피셜 판크레아스는 뭐냐면 인공췌장이에요. 이런 인공췌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 보이시죠? 이 센서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한 수치가 너무나 올라간다 그러면 저절로 그 옆에 있는 인슐린 펌프라는 게 있거든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게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의 손길이 닿지 않더라도 혈당 관리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자다 보면은 숨을 안 쉬는 분이 계세요.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커 하면서 쉬잖아요. 그런데 그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센서가 붙어서 근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을 안 쉰다? 그러면 근육을 톡톡톡 때려서 호흡 근육을 자극해서 숨을 쉬게 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작동시키려면 앱과 서비스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앱은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개발된 거예요. 제가 이력에서도 보겠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가 2008년도에 이 당뇨 앱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과 이 디지털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앱도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해서 지금은 이 당뇨 앱이 수가를 받지는 않지만 환자들한테 쓰여지고 있거든요. 삼성 서울병원. 근데 굉장히 좋은 효과로 환자들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 앱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과 반 조각, 그다음에 밥 반 숟갈 뭐 이렇게 먹었다고 다 입력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으로 AI가 해석을 해요. 아, 이 할아버지가 밥을 반 공기 먹었고 사과를 반 개 먹었고 근데 고기를 하나도 안 드셨네.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세요 라고 권고를 해줍니다. 요즘에 스마트워치 하나씩 다 차고 다니죠.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어떤 게 날라들어요? 우리의 심장 박동수, 호흡수, 체온, 내가 몇 걸음을 걸음걸이를 하나, 심지어는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나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이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에서 지금은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우리의 디지털 헬스케어로 사용된 모든 정보가 차곡차곡 쌓임에 의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플랫폼, 이 4가지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에 쌓여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쓰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능하냐?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거기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스마트워치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말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우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우울이면 우울의 심각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중증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AI를 기반으로 이 사람은 우울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거를 예측해서 빨리 병원으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어떤 서비스였어요. 그 당뇨 관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특히 밥이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사람마다 너무 취약점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정리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질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방 의료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찬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AI 스피커라고 집에 AI 스피커로 대화를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요. 그거를 환자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4가지로 정리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맞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방이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AI,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이 기계학습 딥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도 처음에 그 단어를 배우듯이 이 인공지능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뇌가 이렇게 조금 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AI한테 너 파킨슨 병 좀 찾아내. 그럼 걔가 어떻게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모든 파킨슨 환자의 필름을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파킨슨, 이렇게 생겨도 파킨슨 다 공부를 시켜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얘가 판단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이 이제 AI의 가장 핵심 기술이고 그거 외에 크게 진보한 게 뭐냐면 컴퓨터, 여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죠? 숫자를 0, 1, 0, 1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자연어를 이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연어를. 그러니까 훨씬 기술 실현이 쉽죠. 그다음에 IBM 회사의 왓슨 온콜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랑 협력해서 암 환자의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이에요. 얘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보를 하고 있고 이 챗GPT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챗GPT에게 의사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챗GPT의 기본 지식은 웬만한 의사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병원 환경에서는 이제는 이제 의사들이 청진기로 진료하고 이런 거 에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개발이 돼서요. 이제 청진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에서 이 환자들이 이제 뭐 파킨슨병이나 여기 보면 우울병이나 간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개발하는 예시인데요.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완성을 할 계획인데 어떤 거가 주로 바이오마커냐면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아이가 이렇게 EEG 그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뇌파. 이 뇌파에 대한 거를 모으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핏빛이나 스마트워치나 다 이런 건데요. 이게 너무 발전이 돼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심장 박동수, 호흡수, 걸음수, 그다음에 여러 이 사람의 수면 패턴 있죠. 깊이 자느냐, 자다가 몇 번 깨느냐 이런 거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병원의 정신의학과 선생님이랑 저랑 협력해서 환자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성 데이터예요. 음성 데이터는 환자 집에 AI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면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패턴들을. 그래서 이런 음성 데이터, 그다음에 뇌파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 총장님도 그러시지만 우리나라가 이 AI 쪽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허브라는 게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AI 허브에 노인 환자 6천 명을 대상으로 우울에 관련된 이런 스마트워치 막 다 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 다 모으고 음성 데이터들 다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과연 우울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를 머신러닝을 가지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 마커를 개발하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용화를 마치고 나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스턴 코리아, 외국, 지금 미국과 파리 이런 데서 우리나라 디지털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마치고 나면 미국과 파리 이런 쪽에도 이런 우울 바이오마커를 이제 수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병원 환경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바이오마커 말고도 병원 자체가 스마트해졌어요.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근데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회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진 시간이 맞지 않아 그러면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줬고, 또 하나 이제 병원 가면은 다쳐가지고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폴대 끌고 어디 가요? 업무과 가서 서류들을 떼야 돼요. 네, 처방 서류 뭐 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다 떼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태블릿 PC가 침상에 다 붙어 있어요. 침상에 붙어 있어서 내가 클릭 한번 하면, 요즘 MZ세대 너무 그죠? 요즘에는 뭐 식당 가서 누가 주문하는 거 없잖아요. 다 식탁에서 시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블릿으로 나의 모든 서류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자신의 그 랩 데이터, 검사 자료나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거를 실시간으로 나의 정보를 조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교육도 예전에는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 요즘에 뭐 탤런트 코미디언 보면은 간호사 선생님들 흉내내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드라이한 그 친절함 이런 거,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면은 무슨 말을 하고 갔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버추얼 환경에서 환자가 언제든지 2번, 3번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요. 환상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스마트 병원 환경이 지금은 몇 개 병원만 구축이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앞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왼쪽에서 잠깐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역으로 연결돼 있죠. 이 스마트한 병원에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한 병원 환경이 내가 집에 가서도 연결이 됩니다. 카테터를 달고 갔는데 갑자기 피가 펑펑 나요. 그러면 응급으로 연락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에서의 어떤 그 응급 상황 이런 것들도 병원에 연결할 수 있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잠깐 보면 지역 의료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우리 집은 전주예요. 전주에 와가지고 재택으로 받았는데 도저히 재택 온라인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까지 도로 서울로 갈 수 없죠? 그러면 전주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결해서 협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거는 이미 구현된 시대고 점점 확산할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지역사회에서 환경이에요. 몇십 년 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강아지 모양이나 물개 모양이나 이런 동물 모양의, 우리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아이는 효돌이라고 있어요. 효돌이. 그래서 효돌아 그러면 또 걔도 막 대답 네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인형형이 있어요. 인형형. 근데 인형형의 장점은 뭐냐? 할머니들이 외로운데 파로야 그럼 막 딸랑딸랑 거리면은 덜 외롭죠. 단점은 뭐예요? 한 일주일 쓰면 질려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태블릿 PC형인데요. 지금 태블릿 PC 안에 보면은 여자가 하나 있죠?
여자가 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태블릿 PC형으로 개발했어요. 제가 작년까지 이제 21억 과제로 태블릿 PC형의 노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발했거든요.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클릭하면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장점은 이 하나의 태블릿으로 여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운동도 할 수 있지, 음악도 들을 수 있지, 게임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기능이 많은데 제가 해보니까 단점은 뭐냐? 이게 안방에 설치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실에 나가면 안 보여. 제가 고민하다가 세 번째가 로봇형이거든요. 로봇형은 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있는데 너무 크면 작은 집에서는 또 활용이 불가능해요. 태블릿 PC형처럼 많은 기능이 없어요. 제가 개발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로봇형 배에다가 태블릿을 붙이는 거예요. 괜찮죠? 첫 번째는 인형형, 두 번째는 태블릿 PC형, 세 번째는 로봇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를 개발해서 제가 이제 태블릿 PC형으로 처음에 개발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들어간 게 오늘 말씀드린 AI입니다. 제가 이제 태블릿 PC형으로 개발했을 때는 남동구 보건소 어르신 210명에게 혈압기, 혈당기, 태블릿 PC, 체중계 다 나눠드렸어요. 하나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나 그 남동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맨날 모니터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다 못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생각해서 웬만한 건 처리를 해주고 진짜 어려운 것만 우리를 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3세대 인공지능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외국의 템포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노인들의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 할머니가 부엌에 너무 안 가네, 침대에만 누워있네? 그러면은 영양실조가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침대에만 누워있고 움직이질 않고 다리를 막 질질 끌고 이러면은 파킨슨을 의심한다든가, 아까처럼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 그러면 방광염을 의심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챗GPT를 좀 공부를 시켜서 이 챗GPT에 우리의 의료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디텍션해서 병원에 트랜스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제 이런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제가 아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회사가 원더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로아이젠의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이런 아이들 이제 150만 원 정도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기능이 좀 부족해요. 기능이. 그래서 저는 이 로봇에다가 이 배에다가 이제 제 태블릿을 부착해가지고 기능과 기동력을 갖춘 그러한 로봇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발한 게 이 태블릿 PC형이에요. 제가 이제 왼쪽에 머리 긴, 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실버 케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크게, 이 오른쪽 그림이 태블릿 PC형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별로 안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색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파스텔 톤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밝게 하려고. 그리고 제일 고려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클릭하면 할 수 있게, 만약에 클릭하려면 2번 이상 안 들어가게, 그런 걸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어르신들한테 그 다른 거 다 복잡하면 여기 왼쪽에 오늘의 할 일만 누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간호학과 교수니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체적인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을 계속 촉진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워해요. 정서적인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 다단하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3가지 요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짜서 그냥 어르신들이 할 일은 그거야. 그냥 오늘의 할 일만 한번 띡 누르면 돼. 그러면 오늘의 할 일 6개가 딱 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체적인, 여기서는 오늘의 할 일, 오늘은 뭐냐면 체중 한번 측정해보고, 걸음 7,000보 걷고, 혈압 한번 측정하고, 음악 한번 듣고, 낙상 예방 운동 하는 거, 이게 오늘 할 일인데 어르신들이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이래요. 교수님,
오늘 할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만 준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7,000보를 걸었잖아요. 그럼 밑에 완료 도장, 금도장 찍히는 거 보이시죠? 금도장을 딱 찍어줘요. 근데 금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금도장 개수별로 치약을 줬어요. 열심히 하신 분은 치약 5개, 그 다음에 중간 치약 3개, 1개.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저희 연구원들과 그다음에 박문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엄청 재밌게 했는데 문제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3세대 로봇은 이제 AI 스피커로 사람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다음에 저희 핸드폰 자료,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자료, 태블릿 PC 자료가 다 모여지잖아요. 그거를 챗GPT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어르신 지금 약을 안 먹었네요. 어르신들 지금 고기를 너무 안 드시네요. 라고 레커멘드를 웬만한 건 다 해주고 인공지능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병원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나 경영이나 보건이나 어느 파트에서 요즘엔 협업 시대거든요.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ICT 기반의 여러 가지 그 자료 정보 수집, AI 기반의 해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ICT가 요즘엔 대세다. 변화의 물결이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사업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이거를 케어해야 될 대상자의 법적인 윤리적 이슈를 항상 고려해서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인식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윤리의식과 도덕정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인터뷰하고 취업 준비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똑똑하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요즘에는 코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사람들과 협업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 공학, 소비, 심리학, 경영학 모든 영역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K묵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무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될 때 이제 방학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키워드 2가지를 말한다 하면은 변화와 속도를 말하고 싶거든요. 정말 빠른데 그 빠른 게 변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조그만 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